거예요. 그래서 이 한전의 글씨를 추사가 썼는데 이것은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인데 이 글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이만큼 쓸 수 있겠다. 이것도 글씨야? 이렇게 위대한 화가 서예가가 이런 글씨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글씨를 보여준 것은 바로 뭐냐면 서예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잘 쓴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은 잘 그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내 마음이 일단은 잘 써야 되겠죠. 근데 궁극점, 지향점은 잘 쓰는 데 있지 않다. 왜? 내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잘 쓰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점이 있다. 그 너머의 점이 뭘까? 그 너머의 점이 예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쓰는 글씨는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 자판의 글씨들이 보면 다 잘 써진 글씨야. 신문의 글자들이 정말 바른 글씨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글씨를 보면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열지 못해. 닫혀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 예술의 범주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그런 경지를 넘어서서 있는 그림. 그걸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졸박이라고 그래요. 졸박. 졸박이라는 것은 좀 해학. 좀 졸박이라는 것은 좀 못 그린 것이다. 그런 그림이에요. 이 추사의 판결이라는 글도 정말 3일 전에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인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글씨. 모든 걸 다 산을 넘어서 다 넘었을 때 볼 때는 아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들어가면 애가 되듯이 그런 글씨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졸박이라고 한다. 그 졸박도 못 쓰는 것들 자체도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경지가 바로 예술의 경지다. 여러분들 해주고 싶어요. 왜? 동양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서양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 너머의 경계가 있다는 이러한 의미. 경계 너머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너머의 경계는 정말 편안한 관계, 숙성의 단계. 우리가 everyday, you have to practice, everybody, everyday. 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렇지만 practice and practice. 연습도 연습. 그 이후에는 읽는 단계예요. 읽는 단계는 내 마음에 놓이는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놓이면서 내가 좋은 거 그걸 자오라고 그랬죠. 자오.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오자가 있어요. 레크레이션 오자. 그 스스로 자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한 거. 그 레벨이 동양에서 예술이 추구하는 단계가 자오가 아닐까. 모든 궁극은 서예건 그림이건 피아노건 예술은 자오에가 포커스가 있다. 경계 너머의 경계. 그림에서는 우리가 그림이나 서예나 동양에서는 그걸 보고 그런 예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졸박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씨는 한글인데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런 글씨는 이 사람은 이 서유환이라는 사람은 한글 서체만 글씨 썼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풍직이라는 그림을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한글의 서체만 써서 한글이 저 사람은 한글이야. 이렇게 네이밍이 됐을 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우리가 예술은 발전이 아니라 즐김이에요. 그게 체오라고 그래요. 체는 체득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이 고매한 경지를 체득하는 거 그게 체오라고 그래요. 그 체오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가 동양 예술의 이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예술의 흐름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유를 해볼까? 그걸 향유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양 미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 바꿀 수 있고 윤기가 나고 더 나아가서 윤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바탕, 베이스먼트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느껴본다는 거, 거기에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보 서해관이나 이 서해관은 한글로 해서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이고, 또 여기는 인후에지 강암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풍죽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 내가 이분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내가 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이 대나무 그림, 이 뒤에가 대나무가 있죠, 여기 지금. 이분이 그린 그 대나무 그림에서 나는 좀 정신을 이어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 대나무 그림이요. 그 대나무 그림이 빡빡한 그 맛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좋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나한테는. 근데 그 전부가 한 가지인데 한 가지가 또 나의 삶에도 전부야. 왜? 내가 예술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채우라고 그랬죠? 좌우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해야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길이 되고 또 가다 보니까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양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에 내가 쭉 이렇게 좀 소개해 줬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전시를 보고 나서의 나의 느낌 또 나의 평 그런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고뇌해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린 이 강암 송승용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풍죽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렇게 유추를 해나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이서관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서관대는 작은 것으로서 큰 걸 본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통해서 동양 예술을 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술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에 예술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의 시작점들은 나의 발견, 나의 행복, 거기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학문과 예술이 같이 김하고 있다. 정말 이분이 이렇게 앉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얼마큼 장가요. 붓을 다 빨아놓고 나서 붓을 쓰고 나서 항상 빨아요. 빨아서 딱 여기다 걸어놔. 그리고 돗자리 딱 하면서 이 모습이 좀 범접할 수는 우리 보통 유화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좀 옷이 더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이 이렇게 씻고 나서 이런 자세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좀 어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또 예술이 아닐 수가 없다. 아니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분이 그린 그 대나무 그림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호남 지방에서 이 사람 그림이 한 폭씩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후에 동양예술 배우면서 매화서옥도건, 뭐 탁족도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 사대부들한테 유행, 트렌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웬만한 사대부들은 탁족도가 유행하면 탁족도는 다 자기 집에 한 폭씩 있어. 또 우리가 소설파경도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선비로서의 속성, 선비로서의 품격 정말 이 대나무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꼿꼿하면서도 선비 정신.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코드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인화, 또 사부화, 뭐 이가서, 서예가, 유화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사실 쉽게 해서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문인이 그린 그림이 문인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인이 그린 그림은 뭐냐? 문인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문인은 요즘은 문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문인은 글자만 알면 문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문과생, 이과생 그런 말 있죠. 이과생은 문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문인의 범주가 어디까지 가일까? 난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이걸 논문으로 썼어. 왜? 문인화의 말만 자꾸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문인화랑 그 개념을 가지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목소리가 많이 울린다고요? 죄송해요. 그러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지금도 울리는 거 좀 봐주실래요? 목소리가 울립니까? 지금도? 목소리가 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너무 당황을 해서 지금 노트북 옆에다 두고 그래서 조금 띄워놓고 했는데도 울렸군요. 너무 미안합니다. 잘 되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요. 그래서 문인화랑 그 그림에 대해서는 나의 그 블로그에 가면 그 문인화에서 우리 옛 그림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우리 옛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시는 나의 마음을 우러내는 건데, 물론 시서화가 다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시는 문자랑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림이라는 것은, 문인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 자체에다가 거기에 또 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은 또 시가 들어감과 동시에 서가 들어가요. 시가 어떻게 들어가요? 서로 들어가요. 그러면 시, 서, 화가 이렇게 잘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격조가 있다. 우리가 유치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치하다. 유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 하는 것은, 뭐랄까, 유치하다 하는 것은 눈이 있는데요. 눈이 볼 줄 아는 사람만 그게 보여요. 나는 제가 아시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사람 그림을 이제 제 전시를 하는데 평을 써줬는데, 그분의 그림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유시뽕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한테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신 그림이 유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 참 글씨가 너무 유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 자기 멋대로 그리면 정말 사람 따라 다르겠는데요. 그런 그 속된 것들을, 속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속된 것을 가르쳐 깨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아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인화 같은 경우는, 못 그린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못 그린 것이 유치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치하다고 못 그린 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졸범이라는 것은 유치가 아니에요. 격조예요. 그리고 진보고, 또 나아감이고. 여튼지 간에, 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문인의 그림이 문인화인데, 여러 선비들은 대부분들 문인의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조선 문인의 힐링 공간, 이걸 내 연재를 하고 있어요.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 가면, 조선 문인의 힐링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 문인이 힐링을 해. 그런 공간이 바로 문인화다. 왜? 나의 마음을 털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재를 해요. 어떻게? 사람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국연구소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복해요. 왜? 한 사람의 예술가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그림을 같이 읽어내요. 읽어내고 내가 올려줘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뭐예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우리가 쉬운 말로 조선의 독립운동은 안중근, 윤복일, 이봉창 이런 분만 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많은 의병이 있었어요. 의병 하나하나가 얼마큼 소중한데요. 왜 안중근만 훌륭하고 이름 모르는 의병들은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했다.
여러 사람들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만 유명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는 좀 깨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하나씩 만들어보고 더듬어보고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그림도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었구나. 이것들이 도처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또 풍성한 우리 선조들의 헤아려 볼 수 있고 단지 알아보지 못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특히 문인화의 그림에는 조금 제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문인들은 사군자를 거의 보던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이 곧 서예이고 또 생활이 곧 메랑 그림이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소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좀 찾아보자 하는 것들이 나의 관점인데 문인화의 그림들은 우리 선비들의 그 시와 서가 얘가 합해져 있는 부분 우리가 그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시, 서, 화가 각 이렇게 동그라미 져서 같이 가운데의 삼원색처럼 딱 모아져 있는 그 분야가 문인화의 정서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인화에는 뭔지 모르게 끌림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말하지 않지만 좀 격조가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 그림 화가들, 화원 화가들, 그냥 밥 벌어먹을 사는 그림들은 좀 격이 달라요. 왜? 여기는 학문이 있고, 또 문인의 기품이 있고, 문인의 인품이 있고, 문인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문인화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문인화를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은 그 남로 허건이라는 전라남도 목표에 사는 그 화가의 이제 남로 허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사 김정희의 제자예요. 그래서 남도 진도의 울림산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둬서 우리가 울림산방에 남정 문인화가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렇게 지은 분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남농 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자기 아들 손자까지 6대가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그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은 트레이드마크가 소나무였다. 이 소나무 그림이 아까 알려준 이 강암이라는 사람의 그 소나무 그림하고 정말 쌍벽을 이루면서 전라남도 광주를 이 사람은 거의 자기 할아버지가 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 이 사람의 그림이 최소 100만 원에서씩 팔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림 이꼴 재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남농 허건이라는 사람의 소나무 그림이 되겠어요.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우리 아까 보여준 거 강암이라는 분이 그린 대나무 그림이에요. 우리 이 대나무 그림에서의 이 빳빳함이 있잖아요. 이 풍죽이라고 그러는데 윈디밴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는요 이 그림이 처음에서 사각사각 이게 막 들려요. 그러면서도 이 힘이 솟아. 그래서 이건 내가 그 부분의 대나무를 보고 내 나름대로 그린 대나무가 되겠어요. 이것도 첫 전시를 해서 좀 이 대나무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이 대나무로서는 좀 포근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열이 있다 이런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10가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를 가지고 10가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어떨 때는 있잖아요. 좀 포근하고 푸근할 때